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굳이 회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야당 분열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은 뭔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가 똘똘 뭉쳐서 진짜 야당이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하고 협력해서 강하게 이 정권을 경고하고 필요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한동훈 계산대로 안 됩니다. 아하. 저기 총선 전에 결정적 시기가 옵니다. 네. 이 폭주도 이제 막장에 도달했다. 네. 결코 지속될 수 있는 정치 아니다. 이왕 파괴할 거면 확실히 부숴버리자.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네. 뻥 뚫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이다 질문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요정 오윤혜입니다. 뻥 뚫리는 할 때 댓글에 보니까 뻥 뚫리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다시 해봐요. 안 뚫려 요즘 내가. 말이 뻥 뚫리는 요정 약간 이렇게 AI 같잖아요. 아.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이다 네, 요정.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오늘 제가 뭐 국회 TV나 이런 걸 아예 보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뉴스도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야당 대표의 무슨 투표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한덕수 씨는 그 뭐야 이제 국무총리인데 물러나라고? 해임 건의안 그 투표가 있었고 이거 네.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법무부가 발의한 게 있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네, 네. 요 두 가지의 투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투표가 있었는데 뭐 네. 이미 이건 뭐 녹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식 다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네.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가결. 이게 오늘 찬성한다 충격이죠.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 네. 이게 가결입니다. 네. 149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 영장 심리를 해요. 만약에 법원이 이거 심리한 결과 동의해버리면 이제 구속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선 동의해주고 이제 법원의 심리가 남아있다 이거지. 네, 제가 구속영장. 너무 궁금했던 것이 이게 두 번째 있는 투표잖아요. 네. 이 체포 동의안에 관련된. 그런데 무조건 국회의원은 그러면 체포하려면은 이 체포 동의안에 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면서요. 그건 아니고 네.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어떤 사건으로 그 체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회기냐 아니면 회기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회기. 회기는 뭐예요? 국회가 열리는 기간. 열리는 기간. 비회기는 국회가 쉬는 동안. 보통 1년에 회기는 어느 정도? 18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열리는 기간이? 네, 그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나머지 360에서 180 빼면은? 안 열리는 기간이죠. 360에서 빼면 얼마야? 네, 뭐 대충 뭐 140일? 아니 저기 한 180일. 180이네. 죄송해요. 제가 수학을 그러면 180일 회기가 안 열릴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고 싶으면은 그럼 국회 동의 없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잡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바로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왜 회기 중에 하는 거예요? 180일. 만약에 그래 동의한다 가결이 되면 네, 체포해라. 네?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 의견이 갈라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민주당 표가 갈라지는 거야. 가결 부결로. 네. 그러면 이 앞으로 치유하기에 엄청난 어려운 상처가 생긴 거야. 의원들이 이 당대표를 믿고 똘똘 뭉쳐있는 단일 대우 정당이 아니란 얘기가 돼버려요. 언제는 단일 대우였습니까? 아니지만 지금 이때는... 단식 중이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분열이 그러니까. 되냐? 요렇게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국회의원 이 체포 동의안 오면은 네. 동의 가결해주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특권 내려놓고 배수진을 치고 검찰하고 싸우겠다. 일단은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부결을 시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거를 물고 들어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쟤들은 맨날 방탄한다. 특권 누린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뒤로는 동원하고 앞으로는 너 말 바꿔서 안 바꿔서 이렇게 양면 전술을 쓰는 이 빌미를 준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약한 프레임에 민주당이 꼬여버린 거야. 아니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뭐 말 바꿨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아예 없는 당이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을 그냥 오늘 했다가 저녁에도 바꾸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방탄 프레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열했다기보다는 한 번도 똘똘 뭉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169명의 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개꿀인가 봐요. 계속 이 국회의원을 너무 하고 싶은가 봐. 자기 밥그릇을 어떻게든 사수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은 뭔가 자기한테 불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랑 뭐 잘 안 맞는다던가. 비명계라 그래. 그런 비명을 사람들은. 질르나? 비명계가 비명을 질러 가끔. 비이재명계란 뜻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원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질타하고 예를 들어서 너네 말 바꾸지 말아라. 이재명 방탄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 흔들리는 거는 오케이인데 국민의힘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분열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분열은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분열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런 이미 거예요. 분열은 되어 이미 있었던 그렇게 것 돼 같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한 건 아니겠지. 그렇겠죠. 이미 그거는 분열이 아니겠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재명이 싫은 거지. 이 민주당 내에서 내가 지금 저기 그 반란표라 그러고 이탈표라고도 해. 네. 그 비명계에서 나갔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네. 드디어 민주당 이재명 배신자들, 이탈자들 이번에 최소 29명 정도 넘어간 걸로 보거든요. 네. 많게는 30명이 넘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편 저 안에 있어. 계속 싸워. 이거를 이제 부채질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 이게 다 무기명 투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하는 김민석 의원도 이제 뉴스공장에 나오고 몇몇 의원들이 그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가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왜 그러냐? 얼마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분들도 무슨 생각이 있겠죠 하는 식이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제 내부 국민의힘 싸움이 아니라 내전 상황으로 간다고 본 거야. 30명, 30명과 그리고 막 속가내기에 한다. 뭐 누구냐, 뭐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에서는 그 20명인지 30명인지 그놈 이름 밝혀내자. 어떤 놈인지 밝혀내자. 하다 보면은 내일 모레부터 이제 사태가 엉뚱하게 가는 게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힘은 가만 앉아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 치고받고 내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래 바로 저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요. 네.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고약한 프레임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 30명은 근데 우리는 몰라도 민주당 내부에선 다 알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어쨌든 비밀 투표입니다. 이 네, 투표는. 네. 그것도 비밀 투표도 어디 이렇게 찍는 비밀 투표가 아니라 가부 손으로 쓰는 거야. 맞아. 아예 쓰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존중하는 방식이고 네 양심껏 해라는 거거든. 근데 양심껏 해보니까 분열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드러내주면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 가서 실질 심사라는 걸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법원에서 이게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이 구속영장이. 그렇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 안 하고 한동훈 장관이 아주 자신 있게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막 잡범해가면서 요즘 법원 판결이 예상을 그게 생각보다 예상이 안 돼요. 우선 이번에 뭘로 구속영장을 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뭐예요? 이번에 두 건입니다. 대북 송금. 그 쌍방울에서 북한에 돈 줬다는 거. 네. 이재명 대표 방북을 대가로 북한에 뇌물을 주었다는 거거든. 이번에 제3자 뇌물죄에 뇌물 받은 게 북한이야. 김정은.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야 이제. 아니 김정은 위원장 한번 부르면 우리가 다 삼자 되면 할 수 있잖아요. 대지신문 이런 거 안 되나?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쳐야지. 대북 송금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게. 뇌물이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두 번째가 백현동 개발의 배임죄예요.
이것도 대장동 아니고 이건 또 다른 동네요? 대장동 말고 백현동, 대임. 백현동. 그건 뭐냐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 개발 사업을 했는데 200억 정도를 시에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 개발 분담금을 그 개발자한테 물려서 너 좀 토해내. 기부도 더 하고 기여도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200억을 안 했다. 그래서 시에 손실을 끼친 배임죄다. 이 두 건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는 몇 년도예요, 둘 다? 몇 년도? 이거는 이제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고 한 건은 저기 경기도지사 할 때인가 그래요. 증거가 나왔냐? 증거. 나와야지. 대장동 개발 때 말이요. 업자한테 이익을 너무 많이 몰아줘서 구속 수사한다 그랬고 이번에는 또 업자가 많이 못 벌고 시가 또 환수를 안 했다고 배임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네. 자, 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거는 저기 그저 뇌물죄라 그러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은 배임이야? 배임이 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여기에 법리 논쟁은 이미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 거 아니에요? 증거는 없었어요. 증거는 없었어요. 다 정황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다퉈볼 만해요. 그랬는데 부결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네. 불체특권이고 지랄이고 간에 이 영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걸로. 이거 그리고 검찰의 탄압이다. 이건 그치. 원래 회기 중에. 근데 자꾸 우리가 뭐 불체포 특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럴 필요 없다. 그리고 이 구속 체포 동의안을 낸 시점이 자기들이 진짜 구속하고 싶었으면 비회기에 내면 되는데. 그치. 굳이 회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건 야당 분열하려고 이재명 대표 탄압하려고 낸 거기 때문에 네. 이런데 왜 우리가 놀아나냐? 그치. 왜 거기에 굴복하냐? 이건 볼 것도 없이 부결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 민주당 회의 가서 하셨어야죠. 아니 거기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이 발언을 했지. 그런데 이제 딴 사람들이 당론으로 그럼 딱 채택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놀아나지 말자.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계속 놀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됐구나.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방황하는 민주당이 네. 이 국면에서 무언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당이라는 건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제 22일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 그러나 그 말미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검찰 독재가 된 이 나라에서 국민 항쟁의 시간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배수진을 치고 싸운다는 의미의 단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항쟁이라 그랬으면 항쟁에 맞는 전략과 문법이 나와야 되는데 네. 단식이 22일간 지속되도록 민주당은 항쟁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여기서 나는 이제 국민과 함께 항쟁을 하겠다 그랬으면 의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항쟁 본부를 차려서 네. 이제 민주당 우리 다 내려놓겠습니다. 시민사회 여러분 또 뭐 다른 어떤 작은 정당들 다 오시면은 우리 함께 저기 이제 항쟁의 길로 가자든가 뭐 네. 스크럼을 짜든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대표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컨대 뭐 며칠 동조 단식을 한다든가 또 누구는 눈도장 짜고 오고 단식 이제 중단하십시오 하면서 덕담하고 이걸로 22일을 다 때운 거야. 저는 이재명 이걸로. 대표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 2년 가까이 되는 윤석열 정부의 그 폭주를 보면서 우리가 되게 답답했고 엄청 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 하나도 진짜 용산 이전 때부터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청와대 버젓이 놔두고 세금을 그렇게 써가면서 연쇄 이동 얼마나 위험하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브레이크를 계속 못 걸고 막 12구 참사 터지고 막 잼버리 막 여러 가지가 터지는데도 제대로 된 그 누구야? 이상민 장관 하나 탄핵을 제대로 못 시키고. 탄핵은 시켰지. 그런데 부활했지. 부활하고. 네. 그러면서 무슨 방탄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은 성벽을 쌓고 다 막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됐던 것 같네. 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목숨을 던져가지고 그럼 민주당이라도 결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바람도 최근에 있었을 단식 텐데. 중간에 말입니다. 네. 이 단식의 효과로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렸는데 네. 그놈의 결집 한 번 하는데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이 가결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 결집했다면서 가결이 나옵니까? 결집했다면서. 나 진짜 이러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솔직히 국회의원 하면 뭐가 그렇게 개꿀입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뭐가 아니, 좋아요? 국회의원이 뭘 혜택이 있어? 아니, 나는 들어봅시다. 저- 그 보험 몇 개 들고 계세요? 아니 많아요. 저기 많아요? 꼭 선후배 한 놈씩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거 들어주다 보니까 거절 못 하시는군요. 내가 최저 생계비도 못 벌어도 보험료 나갔어요. 아, 그럴 정도로 이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보험인데 이거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체크해 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시간도 없고. 아. 그러기 위해서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판매 회사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5만 원만 나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금액을 정해주시면 네. 거기 안에서 실비보험,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정말 필요하게끔. 심지어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보험 가입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0-7917 그리고 홈페이지로 마이보험체크.com 들어가시거나 카카오톡 마이보험 체크 채널 초과 하시면은 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 하루하루 다르게 밤마다 주눅 드는 기분이 든다면 코코메디를 만날 시간입니다. 밤마다가 중요하네. 남자의 자신감은 다름 아닌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등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도 관리하세요. 자,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 한국 중국 기술 특허 등록, 하루 10분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한 번 구매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고 그렇죠. 일단 부부 생활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자. 더 이상 아내의 샤워 소리에 코만 골지 마시라. 자, 코코메디에서 9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품 가격을 즉시 25만원 할인해드립니다. 딱 추석 이벤트 200분 한정으로 진행하니 서둘러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대표번호, 여기 나가는 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 주십시오. 남성의 자신감은 코코메디. 자, 오윤혜 씨. 네. 우리 평간보 한번 같이 드셔보시죠. 네,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네. 궁금합니다. 아, 이거 왜 맛있어요? 약간 엄청 쓰고 막 이럴 줄 알고 저 사실 이거 광고할 때마다 안 먹었었는데 아, 그래요? 달콤하네? 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지금부터 관리한다면은 한 10층까지는 그냥 계단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평간보와 함께라면요. 평간보. JW 중해제약에서 품질을 보증하고요. 식약처 6중 기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프리미엄 부원료 30가지 아하. 그리고 기능성 원료 MSM과 NAG 식약처 권장 1일 섭취량이 이거 100% 충족을 해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저도 많이 걷거든요. 막 진짜 많이 걸으시잖아요. 하루에 일정이 많으니까 지하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는데 이게 관절이 중요하다는 걸 서서히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100세 시대 관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추석 선물로 정말 좋은 평간보에서 9월 추석 이벤트 진행합니다. 2+2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석맞이 특별 가격 할인 그리고 사은품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모님 선물로 꼭 추천드리고 평간보 추석 이벤트 참여는 포털에 평간보 이벤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588-3831로 주세요. 평간보였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은 있잖아요. 아니 본인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는 하나도 그거 그거 이제 뭐- 탐나지가 않으니까 본인이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은 나를 국회의원이지만 그렇게 무시해.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게.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막 다 누리고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말입니다. 네. 사람의 명예욕이라는 건 말이죠. 뺐지? 이 명예욕이라는 거는 네. 참 통제하거나 자제하기 어려운 욕망이야. 명예? 예. 아니 본인이 일을 잘해야지 명예가 생기는 거지 그냥 뺐지만 되면 명예가 생기는 겁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는 꽃만 꿔도 황홀해. 아 진짜요? 그다음에 왜 그러지? 거기서 내가 국회 단상에서 연설하면 정말 가뭄의 영광 아니요? 아. 그리고 나 한때 나중에 그만둬도 나 국회의원 출신이야. 뭐 이러면서 뭐가 목에 좀 힘이 들어가고 네. 이런 어떤 그 판타지가 좀 있고. 아, 어딜 가든 막 이렇게 숙입니까? 어느 행사를 가다 국회의원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보좌진만 수십 명 데리고 다니고 약간 그런 거 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가오 잡는다 그러는 네. 거 그거 있지. 보좌진들이 일 다 하더만요. 이렇게 대접 받아본 적이 어디 있어? 아 막 대접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자료 달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탁탁 자료 그러니까 가져와. 막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의원님 이래. 그다음에 이 명예와 권력력, 예산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지. 네. 예, 이게 권력이잖아요. 네, 그치. 그래가지고 또 그게 집단이 되면은 이제 뭐 큰 당의 어떤 그 높은 자리라도 올라가 봐요. 다음 공천은 따기도 쉽고. 높은 자리요? 그럼 뭐 당 대표, 원내 대표 뭐 이런 당 3역에 진출하고 그러면은 네. 이제 황제 내피셜이 생겨. 진짜요? 야, 내가 결정했는데 어떤 놈이 아니래. 그럼 예, 바꾸겠습니다. 그게 권력이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다 내 말이면 다 될 것 같고. 아니 나 권력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여태까지. 아 그래요? 네. 권력에는 책임감도 따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권력을 누림과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이고 막 발휘하고. 자 보세요. 네. 정치와 정당은 그 본성이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자 네. 개인들입니다. 그 권력을 나는 선용해서 좋은 데 쓰겠다. 네. 그분들도 권력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 권력을 좋은 데 쓰겠다는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하지. 저기 똥이 방바닥에 있으면 아이고 더러워라 하고 얼른 치우지. 그게 배추밭에 있거나 퇴비 발효하는 데 있으면은 유용한 영양분이야. 그쵸? 그러니까 같은 똥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바닥에 있느냐, 네. 배추밭에 있느냐, 이게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쵸? 권력은 똥과 같은 거요. 그러니까 이 똥을 똥을. 나는 좋은 데 쓰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내 거야. 내 사적인 거야. 난 권력 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 똥을 진짜 똥같이 쓰는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 재산 증식하고 어디에다가 땅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지. 거기에다 막 이 정부에 수두룩해. 아. 그러니까 이 권력을 선용하는 자와 남용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거를 국민들은 참 그게 구분하기가 좋은 어려워요.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이 있는 것이지. 네. 정치를 한다는 그 말뜻 자체는 권력을 향해서 경쟁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을 멀리하는 정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겠네. 그걸 써야지. 내가 좋게 쓸 거냐, 그렇지. 남용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이후로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네. 저렇게 이제 그 국회의원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문명적 방식이 아니라 야만적 방식으로 재야만화되는 길로 들어섰다. 이제는 여야 간의 협치는 이젠 기대하기는 영영 어려워졌고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그 대치가 더 강화돼서 이제 단식 넘어 또 무엇이 나올지 몰라요. 구속이 만일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이제 한국 정치는 무너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 생태계 생물권이 재야생화되고 있듯이 네. 인류가 오랫동안 합리적인 어떤 사고, 품격과 덕목, 그다음에 규범으로 발전시켜온 정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티븐 레베츠키 교수하고 지블렛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쓴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지금 많이 읽힌 책인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은 거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 헌법이나 상권 분립이나 이런 제도적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규범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제도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규범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거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상호 존중. 여당이 볼 때 야당이지만 쟤들도 언젠가 선거로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야. 그래서 존중하는 거야. 요게 이제 상호 존중, 똘레랑스. 아 그게 상호 존중이에요? 네. 뮤추얼 똘레랑스. 상호 존중. 네. 이 덕목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 권력을 제도적으로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 국정원 이런 조직을 사유화하고 자유총연맹 이런 조직들 돌격대 세워서 그 국민 세금 들여서 이래 가지고 사유화하고 보기 싫은 언론 때려잡고 그다음에 저기 정당의 인물 검증 시스템을 무너뜨려 가지고 대통령이 친한 놈, 찍은 놈, 측근들 요 놈들이 그냥 좋은 자리 다 헤쳐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남용인데 네. 이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규범적 민주주의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헌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이거 약간 둘 개 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상호 존중 없고 제도적으로 엄청 남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가 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례가 이제 헝가리 또 이탈리아 그랬는데 이런 나라들 보면은 거의 다 저기 헌법 자체는 놔두고 규범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검증되지 않는 아웃사이더를 굉장히 어떤 중요한 권력 자리에 등용을 하고 네. 언론을 탄압하고 정당의 기능이 이제 게이트키퍼 인물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어서 정당의 기능이 없어지고 상대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동원한다. 이런 현상들을 매뉴얼로 만들었는데 착착착착 맞게. 맞아 떨어져 가더니 선출된 독재자. 그러니까 독재자는 원래 그 옛날에는 무력으로 집권했는데 지금 선거로 집권한다. 그래서 선거 독재란 말이 요즘 유행어가 됐어요. 선거 독재요? 선거로 독재자를 뽑는다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 작금의 현상이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경로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이렇게 한번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규범의 민주주의는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아, 존중하고 남용하지 않고.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왜 또 미국 트럼프를 민주주의가. 계속 입에 올립니까, 미국은? 바이든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나 너무 신기해. 어. 그 미국이라는 대단한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파한다 그러지만 어. 니네 민주주의나 잘 지금 지켜. 트럼프밖에 니네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미국에?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세계 지금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왜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 집단들이 다 지금 약진하고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이유에서 생겼죠. 먹을 게 부족해지면서 양극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철회하고 그 대신 소득과 일자리를 경쟁을 하던 과정에서 네.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걸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라 그래.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일자리를 누구한테 빼앗긴 거야. 그래. 누구 때문에 빼앗긴 거야. 쟤들 싫어. 예컨대 난민, 흑인. 난 쟤들이 싫어. 쟤들이 내 일자리를 뺏었어. 나한테 기회를 뺏은 애들이야. 그런데 실제 상대편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져. 적대 혐오인데 그러면은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기를 원해. 민주주의는 나중 얘기고 나를 지켜줄. 내가 살아야지. 속해야. 내가 살아야지. 어떤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음모론 집단도 될 수 있고 트럼프도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정치적 부족주의라 그래. 어려운 말로. 그래서 종족화된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민 베이스의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어떤 특정한 그룹의 음모론이나 철학, 극우적인 이념이나 네. 이런데 이제 소속되고 거기에 광신도, 열정을 이제 불사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부족주의가 그 탄생이 되는데 이게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정체성 전쟁이 현대 정치에 두드러진 그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걸 정치적 부족주의라 그래. 부족주의. 한국 사회가 지금 뭐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또 그 심지어 독립군파, 친일파, 뭐 해서 다 이렇게 쪼개는 전략으로 왜 가느냐? 왜 쪼개느냐? 갈라치느냐? 이렇게 갈라쳐야 확실한 내 편이 생기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식의 분열주의, 이게 확실한 트럼피즘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싸움도 유도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네. 그렇게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면은 물론 극단적인 반대 세력이 있겠지. 그러나 극단적인 지지 세력도 있어. 그치. 국민 36%는 안 나가. 이거 관리하는 거야. 이게 부족주의 사고거든요. 네. 부족주의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사는 거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흐려지고 뉴스 같은 거 그냥 진짜 보기도 그러니까. 싫어지고 막 들어서 막 친구들 혐오. 오히려 혐오하게 그러다 되고. 사회적으로 왠지 이상해 보이는 애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엄청난 적개심이 분노를 막 표출하고. 누군가 선동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의원님 답 주셔야 됩니다. 예, 이런 어떤 진단은 다들 나왔어요. 관용적이고 친절하게 이렇게 그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걸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알기 쉽고 친절하고
품격 있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우선 지식인이 침묵하면 안 돼. 지식인이 굉장히 중요해, 역할이. 근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권 눈치 본다고 뭐 대학 교수다, 무슨 엔지니어다, 무슨 어디다, 언론이다 해가지고 전부 납작 엎드리고 눈치 보기 시작하면 위험이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 중요한 거야. 네. 두 번째는 민주주의는 말이죠. 투표를 잘하고 선거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앞선 그 레베츠키 교수의 진단인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카고 대학의 잉겔 하트 교수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제도가 아니다. 사실 좋은 훈련된 인재를 뽑는 거는 민주주의의 선거보다 저 중국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훨씬 훌륭하다. 거기는 검증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체제 아닙니까? 아니 좋은 인재 뽑는 데는 선거보다 그 제도가 낫다. 민주주의의 진짜 강점은 나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책임을 묻는데 그 탁월함이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나쁜 지도자를 뽑았어. 근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다음 선거까지? 그건 말이 안 된다. 탄핵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불신임 투표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독재는 나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교체할 방법이 없다. 그쵸. 반드시 피를 흘리든가 대규모 분쟁이 일어나든가. 맞아요. 근데 민주주의의 탁월함은 손 씻고 편리하고 희생 없이 갈아치울 수 있다는데 민주주의의 탁월함이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민주주의 탁월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 결론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네. 하는 부분은 말이죠. 국회가 똘똘 뭉쳐서 진짜 야당이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하고 협력해서 강하게 이 정권을 경고하고 필요하면은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힘을 우리는- 촛불로 내렸잖아요, 한번. 우리는 2016년에 그거를 실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법농단 이 사람들 제대로 처벌 받았습니까? MB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다 윤석열이 다 사면시켜주고 그러니까 봐봐요. 다 기호 나오고 있던데. 지가 처벌하고 지가 사면시켰어. 자기가 기소한 사람을 지가 이제 그 무슨 검사 예, 근데 누구 검사도 나와가지고 뭐 총선 출마한다면서요. 그 오병아. 오병호. 소리 지르고 아, 그래.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나죠. 왜 갑자기 그 사람 놀래게 하고 그래. 자, 이걸 보세요. 네. 이 영국의 신임 트러스 총리가 환율하고 재정정책 잘못 발표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불과 40 며칠 만에 총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나라요?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선거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보다도 권력을 남용하고 폭주했을 때 어떻게 시민들이 결심해서 끌어내리느냐, 오히려 여기에 민주주의의 강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가 주권자다. 모든 국민은,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탄핵을 탄핵 투표를 온 국민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맡기지 우리가 말고. 못한다고 보니까 저렇게 폭주하는 건데 네.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겁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만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오윤혜 씨 같이 째려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게 독재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문명적 방식이 아니라 야만적 방식으로 정치가 파괴되고 상권 분립이 붕괴되는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폐허에 우리가 네.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이 창조적 파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많이 지금 분노하시고 네. 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압니다만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힘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뭐 이 정도 폭주에 눈치 보고 이제 찌그러질 것 같습니까? 한동훈 계산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성을 회복하자. 민주적 시민성을 회복하자. 이런 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길이다. 이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진짜 좀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루가 1년 같아. 아직도 뭐 3년이나 남았다면서요.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갑니까? 그거 저기 3년 넘어 그거 구애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저기 총선 전에 결정적 시기가 옵니다. 네. 이 폭주도 이제 막장에 도달했다. 네. 결코 지속될 수 있는 정치 아니다. 이왕 파괴할 거면 확실히 부숴버리자. 네. 그리고 새로운 싹을 틔우자.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종대의 빵 빵 뚫리는 뚫리는 TV.